3점 가겠습니다. 3점도 2점짜리보다 난이도는 그래도 3점이니까 조금 더 있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이 기본 바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특히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실험 내용에 대한 암기가 다 있어야 되죠. 내용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지. 뭐 중성자 이건 나 다 이후에 전자 이것도 톰슨이었고, 알지? 원자 발견한 것도 아니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이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다. 금박을 왜 쓰는지도 대략히 설명했지. 금박은 진짜 얇게 펼 수 있지. 그래서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은 뭐다? 빈 공간을 가진다는 거지.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그대로 통과했는데 극히 일부에서 튕겨나가, 휘어. 그 말은 여기에서 오는 알파 입자가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무엇인가 있는 것이 무게가 어떻게 되겠노? 엄청 무거운 뭔가가 있어야 되지. 가벼운 놈이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간단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알파 입자야. 그러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앞에 꼬맹이가 있어. 그럼 이런 얘가 너무 잔인하나? 꼬맹이하고 딱 할 때 부딪히면 누가 튕겨 나가겠노? 꼬맹이가 다치겠지. 그 너희들은 그대로 앞으로 축 치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막 달리는데 갑자기 너희들 앞에 덤프트럭이 딱 있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되노? 그대로 가서 덤프트럭에 딱 박으면 덤프트럭이 팍 튕겨 나가나? 아니지. 너희들이 튕겨 나오겠지. 그러면 안 그러면 부딪혀가 옆으로 꺾이든지 정면으로 부딪히면 받치고 반발력이 해서 튕겨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 무거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놈이 극성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라 했지. 얘도 플러스니까 얘 근처에 가니까 이렇게 휘어가지고 나오겠지. 아니면 튕겨서 이렇게 가든지 플러스에서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 나오겠지. 즉 얘를 통해 가지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낸 게 원자 핵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뭘 가지고 있다?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냈었지. 그래서 이 실험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다? 플러스 전하고 원자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고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요거 D끝 하나 맞고 기억예는 틀렸지. 그래서 답은 요 2번이 됩니다. 그냥 금방 설명했던 게 그냥 기본 형태로 문제 나왔지. 솔직히 이 문제 푸는데 시간 30초에서 20초. 정말 쉬운 문제지.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동으로 넘기는 방법 없나? 자, 2번도 그냥 점수 주는 거지. 앞에 거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요 값을 그냥 그대로 지금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지. 여기에 얘 마이너스 있지.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로린은 이온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전자가 원래는 9개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개를 얻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전자수가 뭐 9개가 아니라 10개. 그 외에는 얘와 얘는 중성이니까 그냥 양성자 요거고 전자수도 요거고 같은 거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중성이니까. 그 다음에 얘 위에 거는 뭔데? 질량, 수지.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뭔데? 위에 거 13하고 6하고 차이가 중성자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 6, 전자도 그대로 6.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이 두 차이니까 13 빼기 6이니까 7. 얘 같은 경우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 9. 근데 전자 수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개 얻었으니까 10. 근데 중성자는 19와 9의 차이니까 얼마? 10. 그 다음에 네온은 양성자 10, 전자도 10. 중성자를 물어보면 요거 x에다가 10을 뗀 값이겠지. 그래서 요 값.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머릿속에 송송송송송 계산되어야지만 요 값이 계산되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그러면 가는 누군데? 중성자와 전자수가 같다 있지. 그러면 중성자 요거지. 그 다음에 전자수 요거지. 같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누구밖에 없노? 얘 아니면 얘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F 아니면 Ne가 될 거야. 플로린 아니면 네온. 근데 나에서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다 있지. 나는 양성자 얘지. 그 다음에 전자수 얘지. 같은 놈 누구? 얘와 얘.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되지. 그 다음에 그러면 탄소하고 네온이니까 탄소하고 네온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는 네온이 같네.
그 다음, 이 네온이 같네 정도 눈에 들어오면 되고, 다에, 이거 좀 지우고, 다를 계속 풀어볼게. 지저분해서. 자, 일단, 가와 나에서 요 두 개의 경우 수까지 찾았지. 다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 했어. 그러면 여기 봐봐. 양성자, 중성자는 얘지. 얘와 얘는 다르지 안 되고, 얘와 얘도 달라. 그러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네온밖에 없지. 네온만이 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탄소하고 플로린은 이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지금. 그러면 답 나왔지. x-10은 10이라 할 수 있지. 이 x-10이 뭔데? 중성자의 값이잖아. 요 10은 양성자의 값이잖아. 이 두 개가 지금 어떻다 해는 문제에서 같다 있지. 그러면 이 x 값은 얼마가 나야 되겠노? 20. 왜? 이 두 개 같다고 나야 되니까. 그러면 다 했지. 네온이 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니까 당연히 가는 누가 돼야 되노? 플로린. 나는 누가 돼야 되노? 탄소. 그러면 가는 지금 누군데? 플로린. 이온, 가는 플로린이잖아. 이온이잖아. 틀렸네. 원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는 가는 플로린이고 다운은 네온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몇 개? 중성자 수 10개. 그 다음에 네온도 몇 개? 요거 지금 중성자 수 20 들어가야 되지. x가 20 빼기 10이니까 10 요렇게 해도 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같다 했으니까 그냥 10 해도 되고, 그래서 10. 그래서 내가 그냥 x 값을 물어봤을 때 대비해서 그냥 구해놓은 거야. 참고용으로. x가 얼마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가는 플로린이니까 원자 번호 9번이고 나는 탄소니까 원자 번호 6번이지. 이거 왜 9번이에요? 이거 왜 6번이에요? 하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 지금 아직도 원자 번호 20번까지 못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 20번은 기본이고 뭐 기본만 외우면 돼. 그럼 문제 푸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지장 없어. 뭐 40번까지 외우면 좋고, 칼카스, 티바크, 망초코니, 니주, 납수, 구화, 가게, 비세, 부크. 이게 원자 번호 40번까지가 아마 그럴 거야. 잘난 척 한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나도 잘 못 외워. 보고 지금 보고 읽는 건 아니야. 진짜 얼굴 보여줄 수도 없고 손이 아무것도 없어. 믿어줘. 이 좀 신뢰 바탕으로 좀 하자. 어디서 보고 읽을 것이다. 없어. 이씨. 전에도 수업 시간에 읽어줬잖아. 외워줬잖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걸로 반복 하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하니까 하면 돼. 내 나쁜 머리로도 되니까 너희들 20번까지는 몇 번만 하면 돼. 젊잖아. 내하고 나이 곱하기가 거의 2인데 내 나이하고 너희 나이하고 곱하기 2까지는 안 되고 그냥 뭐 조금 한 1.5배 정도로 봐주면 되겠다.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러면 답 다 구했지? 답은 몇 번? 4번. 니은 D끝. 2번도 점수 주는 거니까 쉽지? 그 다음에 3번. 3번 가겠습니다. 사실 3번 다시 찍는 거야. 앞에 잔소리 막 했는데 그 잔소리를 지금부터 영상에 넣어볼게. 요거 요렇게 잔소리 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지금 인간 편집이야. 잔소리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냥 다시 잔소리 똑같은 거 하려니까 잔소리를 넣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찍었어. 그냥 패스하고 잔소리 들을 사람은 듣고 패스하면 패스해. 지금부터 잔소리 시작할 거야. 그래서 영상 바로 3번으로 갈 테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자, 3번 편집. 인각을 찍으려니까 참 거시기해.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흔적이 남잖아. 옷 샀어? 새 옷이야. 봐. 잠오지? 점점 안 듣더라. 죽을래? 응? 뭐 열심히 듣는다고. 내가 체크 다 했는데 때리뿐다. 김모양, 응? 김모군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때린다. 주먹 쥐고 있다. 좀 해라. 내 손이 아니다. 네 손에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돼서 수시든 정시든 근데 스펙이 지금 없잖아. 근데 재수생들은 물론 대학에서 그걸 고려해서 평가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참 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정시까지 무조건 바라보고 공부해. 요즘에 정시가 미달이 상위권 대학도 미달이 나오는 수준이니까 왜 학생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애들이 또 깊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있어. 그래서 대학 못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힘들지. 수시로 끝내고 편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이겨내고 한다면 정시가 너희들한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계속 수능까지 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서 수시를 약간 상향으로 지원하고, 거기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수시는 정시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이상의 대학을 선택을 해야 돼.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왜 갈 건데,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수시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그 이상을 가는 거야. 최소한 그 대학 이상. 이게 좀 도전해볼 거면 약간 좀 더 이상으로 가면 되고, 밑으로 갈 이유는 없지. 왜냐면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이 내가 그게 돼 있는데, 굳이 수시에서 밑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 대신에 이제 정시까지 가려면 피말리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특히 중하위권 애들이 미리 빠져버리지. 근데 막상 대학 가면 아쉬움이 남고 그렇게 되지. 그러다가 또 재수하자니까 솔직히 용기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게 지금 한두 달만 더 고생하면 되잖아. 정시까지 가면. 한두 달 좀 바짝 해가지고 더 한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계속 갈게. 일부분 편집하든지 자막 처리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든지 해가지고 바로 수업 들어서 한번 들어. 그냥 뭐 듣기 싫으면 뭐 안 들어도 돼. 선택은 자기 본인 마음이야. 매번 말하지만. 3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용기 속에 들어있는 혼합기체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혼합기체를 보게 되니까 CH4하고 CO2가 들어있어.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탄소가 12짜리를 썼고 때로는 13짜리를 쓴 거지. 동위원수를 사용했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못 풀겠지. 이 문제를 풀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질량수,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가 같고 전자수, 중성일 때만 전자수가 같다 했지. 그 다음에 요 X는 대표 그냥 원소 기호라 했지.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이 X의 개수를, X 원자의 수를 나타낸 거라 했지. 요런 기본 이론 모르시면 요 파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알면 그냥 귀찮은 문제야.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해보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의 수의 비를 구하라는 거지. 지금 비니까 어차피 단위들은 다 날아가겠네. 비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 되지. 여기에 원자 번호가 각각 HCO는 168을 줬어. 그러면 원자 번호는 뭐를 알려주는 건데? 양성자잖아. 양성자의 수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했잖아. 양성자 수,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량은 각각 HCCO가 1, 12, 13, 16이라 했지. 여기에 요 값은 뭔데? 질량수지. 그게 질량수가 곧 뭐단 말이야? 원자량이란 말이야. 같이 같잖아. 질량수 알려줬고 양성자수 알려줬어. 그럼 이 두 차이를 통해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노? 중성자의 수를 알 수 있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 수소 같은 경우 1인데 원자 번호는 1이라 했어. 그러면 1의 위에도 1이야. 그러면 이 두 차이가 0이지. 0이라는 말은 수소는 양성자는 몇 개란 말이야? 1개고 중성자는 몇 개란 말이야? 0개인 그냥 일반 수소를 말하는 거지.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12에 원자 번호 둘 다 6이지. 양성자 수가 6이니까. 그럼 원자 번호가 6이니까 양성자 수도 6이고. 근데 이 두 차이는 얘는 6이야. 얘는 7이야. 그러면 양성자 수는 둘 다 6, 6이지만 중성자는 한 개는 6이고 한 개는 뭐란 말이야? 7이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8이야. 뭐 일반적인 수 8이고 그 다음에 요 두 차이도 8이니까 8. 중성자 수도 8 나오겠지. 우리는 요 사실을 요 자료들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알려면 일단 요 개념을 알아야 되지. 이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중성자의 수와 전체 양성자의 수니까 요 탄소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또 몇 개 있는지, 분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분자의 뭐를 알아야 된다? 몰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의 몰수 똑같이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몰수 약분될 테니까 그냥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빠른지 안 빠른지 빠르겠지. 누가 댓글 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 0.8g의 CH4가 있어. 근데 CH4의 분자량은 얼마인데? 탄소는 원자량 12하고 1짜리 4개, 수소 1짜리 4개 썼지. 그러면 12하고 1짜리 4개니까 합이 얼마? 16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3짜리 한 개에다가
16짜리를 몇 개 쓰고 있는데 2개를 쓰고 있지. 산소는 16짜리지. 탄소는 13짜리고. 그러니까 합이 얼마인데? 45. 아, 얘는 분자량이 16, 얘는 분자량이 얼마? 45.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요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주게 되면 분자의 몰수가 나오지. 그러면 CH4는 0.05몰만큼의 분자의 몰수가 나올 것이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45분의 1.5가 될 거니까 30분의 1의 분자의 몰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지금부터 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봐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성자의 수가 6개고 중성자의 수도 6개지. 여기에는 12짜리 썼으니까 위에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의 수도 1개고 질량수가 1개니까 중성자 수는 0개란 말이지. 그러면 봐봐.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를 하면 얘는 6개, 얘는 1개야. 얘는 6개, 얘는 몇 개인데? 빵개야. 근데 CH4에서는 이 수소가 몇 개가 쓰이는데? 4개가 쓰이지. 그러면 요거 총 곱하기 4 해줘야 될 거야.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 양성자의 개수는 10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되는데? 6이 될 것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중성자는 6개 있는 게 한 분자 안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몇 몰이 있단 말이야. 0.05몰이 있단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13짜리 쓰고 6짜리 썼으니까 양성자의 수가 6일 때 중성자의 수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7개가 있어야 되겠지. 수소는 1에 내나 1짜리 썼으니까 변함없이, 탄소 썼지. 탄소를 썼으니까 탄소는 8에 16 썼지. 8에 16이니까 8에 8 되겠지. 근데 이제 CO2니까 이 O는 몇 개를 썼는데? 2개를 썼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8에 곱하기 2 해야 되겠지. 얘도 곱하기 8에 2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총 얼만데? 16에 6이니까 얼만데? 22개가 될 것이고, 얘는 7에 16이니까 16에 7 더하면 얼만데? 23이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가 22개일 때 중성자는 23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이 몇 몰 있단 말이야? 30분의 1몰씩이 분자가 있단 말이야. 한 분자 안에 22개 양성자 23개 중성자로 이루어진 것이 분자의 몰수가 30분의 1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찾는 거는 다 해줬습니다. 전체 중성자의 수는, 자, 먼저 CH4하고 CO2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전체니까. 일단 0.05 분자 이 몰수지에 CH4의 총 중성자의 분자의 일단 몰수가 0.05인데 그 속에 분자당 몇 개 들어가 있는데? 6개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몰수는 30분의 1몰이 있는데 그 안에 중성자의 수는 몇 개 있는데? 23개 들어가 있었지. 중성자의 23개. 얘는 6개. 요거 있었지. 됐나? 그 다음에 전체 양성자의 수는 CH4, 메테인에서 총 양성자의 수는 분자의 몰수가 일단 0.05에다가 분자당 몇 개 있었는데? 10개 있었지. 여기 10개. 그 다음에 CO2에, 이산화탄소에서는 분자는 30분의 1몰이 있었는데 양성자 수는 몇 개 있었는데? 분자당 22개 있었지. 그래서 총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분자의 몰수에 그 안에 분자당 들어있는 개수 전체 이거 뭐하고 비슷하노? 총 원자수 구하는 원리하고 똑같지? 총 원자수 구할 때 어떻게 해노? 일단 분자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자당 존재하는 원자의 총수를 분자를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자의 총수를 곱해주면 총 원자수 나오는 거 앞에 있었지? 1단원 할 때 했었잖아. 그거 내나 응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1단원하고 많이 겹쳐지는 개념이 많지. 거기에 1단원 문제에다가 요 개념만 살살살 조금 짬뽕해가지고 넣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하게 되면 요런 값이 나오지. 요거 정리하는 것도 실수 많이 해가 틀리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분수 계산 못해가지고 이거 시간 다 잡아먹지 애들. 그러니까 이게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이쪽 파트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하고 찾고 뭐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스피드 퀴즈에 가까운 거야. 누가 이거를 시간 안에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 확보를 하면 뒤에 어려운 거 풀 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요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요 방식은 요거는 재수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비추해 놓은 거고 원래 푸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요 방식으로 요거에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지? 이제 요거 밑에 올리면 나온다는 거 알았어. 요 방식으로 혹시나 푸는 사람이 나도 딱 푸는 순간적으로 요렇게도 요게 편할 것 같다 생각하고 이 경우의 수가 맞아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지 안 있구나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르게 풀어봤지만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요 방식이 맞아. 요거는 경우의 수가 요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재수로 이거를 이렇게 푼 사람을 맞춘 거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다. 우연찮게 그게 맞아졌을 뿐이지 꼬아서 내버리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은 요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려만 줄게. 요 방식으로 센 사람들 인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래 안 풀었으면 다행이고 똑똑해가지고 내보다 다 똑똑하니까 대부분 다 머리 젊잖아. 머리 팍팍 돌아가잖아. 난 노땅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방식으로 다 잘 풀었을 거야. 지금 애들 질문 오는 거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 카톡으로 계속 질문하고 문제에서 그런 궁금증도 잘 물어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해라고 보고 있는 좀 찔리지? 이 손가락이 안 찔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 잘했어.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하라고. 명찰 자꾸 이런 쇼하게 만들지 말고 내 추계 체크하고 있다고. 딱 보자. 개각하고. 다음 주에 계약은 하겠지. 일단은 무조건 한다는 식으로 기사 뭐 이야기했다든 그런 말도 있던데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나도 모르겠고 일단은 볼게. 4번. 일단 먼저 힌트가 뭐냐면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 이 원자가 일단 힌트지. 원자라는 말은 양성자의 수하고 뭐의 수가 같다? 전자의 수가 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기억부터 리얼에서 A부터 D 중 하나이고 기억부터 리얼에 A부터 D 원소겠지. 뭐 아이가 A부터 D, A, B, C, D 있네. 가와 나는 각각 전자와 중성자 중 하나다. 요 가의 수와 나의 수가 전자와 중성자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자의 수는 곧 뭐를 알려주는 거다? 양성자의 수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양성자인지 여기가 양성자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주어진 조건들을 보자. 그래서 보통 조건들 주면 그 조건에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하나하나씩 걸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답이 자동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야. A와 B의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가 2다. 요거 앞에 내가 문제 풀 때, 2점짜리 풀 때 요거 해줬었지. 비율로 바꿔보라고. 그렇게 풀 수도 있다고. 양성자분의 질량수야. 근데 질량수라는 것이 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지. 그럼 이게 2가 된다라는 말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 되면 요 1분의 뭐가 되는데? 2가 되는 거지. 1분의 2잖아, 2는. 그 말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라는 말이지. 요게 2가 나온다는 말은 양성자분의 질량수가 2가 나온다는 말은 1분의 2지. 그럼 양성자가 1이야.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인데 질량수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1이니까 중성자도 뭐가 돼야 되는 1. 즉 몇 대 몇이다. 1대 1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양성자분의 질량수가 2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 즉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양성자가 되든 어느 것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같으면 되는 거잖아. 요 두 수가 같은 거는 요거 기억하고 10에서 같은 거는 10이니까 니은. 기억과 니은이 기억하고 니은이 A하고 B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근데 B는 C의 동위원소다. 요게 B가 되면 C는 얘가 될 것이고 요게 B가 되면 C는 요거 아니면 요게 될 것이야. 요 힌트이고. 근데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 질량수가
A가 C보다 크다 했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 지금 여기가 양성자든 어쨌든 그 전자수가 곧 양성자라 했으니까 여기 수와 여기 수를 더하면 무슨 수가 되는데? 가와 나를 더하면 이거는 곧 질량수가 될 거야. 그러면 질량수가 침 날라갔다. A하고 C하고 중에서 A가 크다 했어. 그러면 일단 A가 될 수가 있는 거는 기억 아니면 뭐라 했노? 앞에서 니은이지. 요거 했었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인데 기억은 질량수가 16이고 니은은 질량수가 20이야. 그 다음에 D끝은 질량수가 19고 니은은 18이야. 그러면 봐봐. 기억이 만약에 질량수가 16인 기억이 되면 이거보다 작은 C가 나올 수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럼 무조건 A는 뭐가 돼야 되는데 16은 될 수 없으니까 니은인 20짜리 가지는 니은이 될 수밖에 없지. A가 누구다? 니은이다. 그러면 요 위에서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노? 기억이 돼야 되지. B가 기억이 되면 기억하고 같은 값 가지는 거는 지금 누구밖에 없는데 리얼밖에 없지. 동위원소라 했잖아. 동위원소는 뭐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양성자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기억하고 같은 거는 요 라인에 요거밖에 없잖아. 요 위쪽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요거하고 같은 것이 동위원소일 때니까 요거 같은 값 가지는 건 뭔데? 이쪽에 여기가 양성자가 돼야 되겠지. 양성자수. 그럼 양성자수니까 나는 뭐가 돼야 되는데 양성자하고 전자수 같다 했으니까 나는 전자수를 알려주는 거고 가는 뭐를 알려주는 건데 중성자의 수를 알려주는 거네. 됐나?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맞네. 동위원소. 그러면 C는 뭐를 알려주는 거다? 니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D는 남은 거 뭔데? 기억, 니은 남은 거에서 D것이겠네. D것은 D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가에서는 중성자. 자, 올렸지? 그래서 그 설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자라 했으니까 틀렸지. 기억이란다. 가는 전자라 했으니까 틀렸지. 가는 뭔데? 중성자라 했지. 기억은 틀렸고. D것은 양성자의 수. D것이 누군데? D것. D는, 발음도 안 나와. D는 D것이지. D것. 여기에 양성자의 수는 옆으로 가면 요거지. 전자의 수가 곧 양성자의 수니까 9. 맞네. 그 다음에 질량 수비는 A 같은 경우는 20이었고 C는 누군데? 지금 C가 니을 찾아야 되지. 니을이니까 얘는 8하고 10이니까 18이겠네. 18하고 20이니까 10대 9 나와야 되지. 5대 4. 약분 하면 안 되지. 5대 4. 10대 8이 돼야 5대 4가 되겠지. 틀렸네. 5대 4는 안 나오니까 답은 니은 하나만 찾아야 되네. 2번. 요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안 풀고 요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기 일 안 풀었으면 상관없어. 혹시나 요래 푸는 사람들은 그 방식이 맞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지는 요렇게 풀었는데 나는 요렇게 푸니까 되더라. 요것도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구나 하면 안 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A와 B에서 A, B의 수가 1대1을 통해서 기억과 니은이 해당되는 걸 알았지. 근데 밑에 것도 읽어보니까 보통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거하고 조합을 해버리지. B와 C는 동위원소이다. 동의가 아니고 B와 C는 동위원소이다. 그러면 B와 C의 양성자 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B 공통을 찾아야 되겠지. 양성자 수 같은 놈들 여기는 3개가 같은데 여기는 2개가 같네. 그러면 이쪽이 동위원소 같은 양성자 수겠네.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해당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통인 기억이니까 기억이 공통이 들어있는 B가 돼야 되겠네. 기억 B네. 이렇게 해도 재수로 맞아떨어져. 그래서 B는 기억됐을 때 여기 보면 재수로 맞아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을 경우에 그러면 공통인 기억은 B네. 그러면 니은은 자연스럽게 A가 될 것이고 니은은 C가 될 것이니까 남은 D것은 D가 되겠네. D하고 D것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게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지나? 언어가 약해. 이과야, 이과.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왜 이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니은, D걸, 리을 여기에 꼭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잖아. 동위원소와 B와 C가 동위원소인데 B하고 또 다른 거에도 동위원수도 있었잖아. C하고 다른 것도 있었잖아. 동위원수를 2개만 표현했을지 어떻게 아는데? 그런 말 없잖아. 2개라는 개념. 그러니까 니은 D걸이
B와 C의 요 속에 B인 이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가 B나 C일 수도 있으니까 요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오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이 방법은 비추지. 재수로 맞았을 경우가 맞는 경우지만 아닐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방식대로 푸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힌트 준 자료는 요거 이용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 참고하세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1기압에서의 물과 중수가 뭐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질량수가 1짜리지, 질량수 2짜리, 그러니까 중성제 한 개 가지는 거, 이거 중수소라 했지. 그 다음에 3으로 된 거는 3중수소고, 수소가 중수소를 가지고 물을 구성하는 이 수소가 중수소로 이루어진 거, 요거를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면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보고, 물과 중수를 각각 냉각하여 어느 점을 측정하고 부피 변화를 관찰한다. 0도씨에 H2O 중수를 썼습니다. 10g을 0도씨에 그냥 수소 썼습니다. 그러면 물이라 합니다. 180g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습니다. 이때 조심. 얘는 뭐 얘는 고체, 얘는 뭐 액체. 그러니까 여기 액체에다가 여기에 고체를 넣었지. 아우, 배가 고파서 자꾸 꼬르륵거린다. 배는 많이 나왔는데. 계속 해볼게. 마음에 안 들어. 편집해야지. 페이스북 찍어야지. 잘라. 요만큼. 토막. 안 까먹고 잘 편집해. 내한테 하는 소리야. 가는 물과 중수를 각각 냉각하여 어느 점을 측정하고 부피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실험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0도씨에 이 중수를 고체 상태야, 얼음 상태야, 10g을 0도씨에 액체 상태야, 물 180g에 넣어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결과입니다. 물과 중수의 어느 점은 각각 0도씨와 3.8도씨입니다. 물은 0도씨가 어느 점이고 중수는 어느 점이 얼마단 말이야? 3.8도씨였단 말이야. 물은 더 빨리 중수가 더 빨리 얼었지. 물이 아직 안 얼었는데 중수는 얼었지. 물과 중수 모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 중학교 때하고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했지. 육각수 많이 들어봤지. 육각 형태로 되면서 부피가 한 10% 정도 늘어나지. 고체로 될 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물통에 물 넣을 때 물 꽉 넣어가 얼이는 것보다 90% 정도만 채워가지고 얼이면 부피가 통하고 거의 맞아지지. 근데 딱 맞게가 얼으면 물 뻘떡하게 배 부르지. 네, 그런 것들 생활에 이용하시는 거. 0도씨에 물 180g에 0도씨에 중수 10g을 넣은 모습을 보니까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아 있다라는 말은 얘가 밀도가 누가 더 크다? 중수가 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힌트를 알려주고 있지. 그래서 가 했을 경우하고 나 했을 경우하고 보니까 각각 어느 점을 측정해 보니까 어느 점은 중수가 더 빨리 얼었어. 온도 낮출 때. 그 다음에 얼은 거를 갖다가 같은 0도씨에 아직 얘는 얼기 딱 직전이야. 얼기 직전인 상태니까 아직 액체에 있을 수 있지. 0도씨에서는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공존할 수 있잖아. 근데 아직 얼기 직전에 0도씨까지만 낮춘 상태의 액체에다가 이미 얼은 거를 넣었단 말이야. 했더만은 밑에 가라앉았단 말이야. 그 말은 밀도가 누가 더 크다? 밀도가 중수가 더 크다. 밥 물어가야 되겠다. 안 나와? 시계 좀 나와봐.
시계 나왔다. 걸어보래. 걸으래. 이거 서가 있는 거 하는 건 운동이 아닌가 봐. 이해가? 일단 요 실험의 의미. 그래서 실험 과정 나오고 결과 나오면 이거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요 문제는 쉽습니다. 물과 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때 친절하게 얘들의 원자량 다 줬습니다. 탄소는 16, 얘들은 각각 이렇게 원자량이 1, 2, 16이다. 원자량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질량수하고 같지. H2O 이거는 물이지. 물과 중수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지. 왜? 무게가 다르잖아. 얘가 더 무겁잖아. 원자량이 한 개당 중성자가 더 있어가지고 더 무겁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뭔데? 수소가 동위원소지. 동위원소의 특징이 뭔데?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물리적 성질, 무게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나 화학적 성질은 같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내가 알기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일반 물 안 쓰고 중수를 쓴다 하거든. 그렇대. 그 다음 분자 한 개에 포함된 전자수는 이거나 지금 양성자수가 같잖아. 양성자수가 같으면 전자수도 어떤데? 같지? 중성이니까 이거 전부 같다 해야 되겠지. 틀렸네. 3.8도씨 1기압에서 고체와 중수 액체보다 밀도가 어떻다? 크다가 아니라 뭐다? 작다 들어가야 되겠지.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3.8도씨의 1기압에서 중수가 고체하고 액체가 있는데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크다고 했지. 근데 봐봐. 3.8도씨가 어느 점이잖아. 어느 점은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니까 이 3.8도씨가 됐을 때 고체도 있을 수도 있고 액체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액체가 고체로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 했지. 어차피 얘들의 지금 질량은 똑같은 놈이니까 같겠지. 근데 질량은 같지만 부피가 어떻게 되노? 요 고체 쪽이 부피가 더 크니까 밀도는 오히려 액체 쪽이 더 커야 되겠지. 왜냐하면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커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데? 작아지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인데 부피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해야 되겠지. 작다 해야 되겠지. 중수가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질량은 똑같은 물이니까 변하지 않잖아.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지금 커지게 변하잖아.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그래서 이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어떻다? 크다.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 더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지저분하네. 팜으로 가야 되는데 공쳤는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80g에 포함된 분자수와 10g에 대한 포원자수지. 이거 일단은 연계지. 지금 이거 분자량이 얼만데? 18이고 얘는 분자량이 얼만데? 20이지. 그러니까 18분의 질량 180이고 얘는 20분의 질량 10g이지. 그럼 분자의 몰수는 각각 10몰하고 0.5몰이 나올 거야. 이거 일단은 해서 기본 문제지. 아주 쉬운. 그러면 0.5분의 10이니까 얼만데? 20. 20 맞네. 4번이 정답이네. 0도씨 1기압에서 중수 10g의 부피는 고체 10g의 부피보다 크다 했지. 틀렸지.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밀도가 요거 그림 헷갈릴 수도 있겠다. 여기 봐봐. 여기에 지금 중수 얼음이지. 요거지.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얘 중수 얼음 상태의 10하고 요거 물이지. 요 물 180g에 얘를 넣었으면은 가라앉았지. 가라앉았다는 말은 밀도가 누가 더 크다는 말이야? 중수가 더 크다는 말이지. 자,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인데 둘 다 10g이라 했지.
10g이니까 같은 10g인데 이게 밀도가 지금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물보다는 중수가 더 커야 돼. 중수가 더 크다는 말은 질량이 같은 데에서 중수가 더 크다. 그러면 부피가 누가 더 커야 된다. 부피는 얘가 더 커야 되겠지. 물 쪽이 부피가 더 커야지만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중수 쪽의 밀도가 더 크겠지. 됐나? 그래서 부피는 물 쪽이 중수보다 더 크다. 그래서 10g의 부피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3점짜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열심히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 얘들아. 6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밥 먹고 왔어. 다 위치가 달라졌지. 눈치 있는 애들은 바로 알았을 거야. 이게 인간 달라졌네. 표는 원소, 가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동위원소라는 뜻이 뭔데? 양성자의 수는 같고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것을 동위원소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의를 알면 이 문제는 정말 쉽지. 그러면 여기에 원자 번호를 10이라고 줬다. 원자 번호는 뭐를 의미하는데? 양성자의 값이지. 그러면 양성자와 여기에 있는 질량수의 차이는 곧 중성자의 수를 의미하지. 그러면 얘 중성자는 10하고 20이니까 얘는 중성자 수 굳이 따지자면 중성자가 10개가 될 것이고 얘는 11개가 될 것이고 얘는 12 차이 나니까 12개가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존재 비율 나와 있다. 자, 존재 비율이 20과 22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굳이 찬다면 21이겠지.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다고 보고 이렇게 풀면 되니까 존재 비율을 보면 지금 이 평균 원자량을 X를 구할 때 이 X를 정확하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면 다 구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다 아니다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시간 아까우니까. 내가 여기에 실제 구하는 거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일단 이다 아니다부터 간단하게 찾아볼게. 딱 보는 순간에 원자량이 20인짜리가 90%, 그 다음에 21짜리가 0.3%, 22짜리가 10% 정도 안 되게 9.2%, 이 정도 있지.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평균이 20에 가깝겠네 하고 끝이야.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요거하고 똑같아. 50점 받은 애가 있고 100점 받은 애가 있어. 근데 50명도 많다. 10명 맞아. 10명은 50점 받고 또 10명도 100점 받았어. 그럼 얘의 평균은 딱 얼마 나오는데? 얘 받은 수가 1대1의 인원이 받았지. 그러면 평균은 75점이 나올 거야. 50점 받고 100점 받았으면 똑같이 10명이 50점, 100점이다. 평균은 75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그냥 암산으로도 되고, 이거 앞에서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20점 받은 애와 22점 받은 애가 존재 비율이 이런 수잖아. 얘는 90% 정도 되고 얘는 10% 정도가 안 돼. 만약에 얘가 똑같이 50% 있었으면 평균은 몇 점 나오겠노? 21점 나올 거야. 21이 나오겠지, 원자량이. 딱 50% 있었다면, 얘도 50% 있었다면, 근데 50%가 아니라 여기가 90, 여기는 10으로서 이쪽 양이 절대적으로 많지, 90으로. 그러면 21에서 평균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20쪽으로 가까워질 것이란 말이야. 그럼 20쪽으로 많이 치우치겠지. 어쨌든 간에 21은 아니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잖아. 요거 이해했으면 성적 평균 내는 방법.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다 만약에 구하는 그런 짓을 삽질을 한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다면, 전체 20점을 받은 놈이 100명 중에 90.5란 말이야. 그럼 100분의 90.5니까, 이거 계산하면 0.905가 되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0.90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1점을 받은 놈이 0.3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1 곱하기 100분의 0.3이니까 21 곱하기 0.003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21을 받은 놈이 9.2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2 곱하기 100분의 9.2. 그러면 22 곱하기 0.092가 되는 거야. 이거 다 계산하면 20.187 나올 거야. 평균 20.187인데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187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냥 21이 된다 아니다라니까 이거 안 된다 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양성자의 수는 A든 B든 어차피 동위원소잖아.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수가 무조건 같지. 맞네. 중성자의
다음 거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또 자네 나도 모르게 7번은 기본 이론을 요걸 알아야 되고 왜 이건 적다가 내가 말았을까 하다가 어디 갔나? 야, 양이온의 경우는 봐봐. 양이온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싶은 전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노? 양성자의 수에다가 양이온은 전자 이런 거지. 그러면 플러스 1이면 한 개 이런 거고 플러스 2면 두 개 이런 거일 거야. 빼기 거기에 있는 전하량만큼 하면 될 거야. 그 전하량이 플러스 1이면 1 빼면 되고 플러스 2면 2 빼면 되고. 근데 음이온인 경우에는 전자수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거기에 양성자의 수에다가 원자 번호지. 양성자의 수는 원자 번호다 지금 앞에서 다 했지. 원자 번호에다가 이번에는 더하기 거기에 있는 전하량일 거야.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적으면 되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겠노? 플러스로 가겠지. 그래서 양성자 수의 전하량을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빼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전자수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전자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음이온의 경우에 현재 전자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더하기 전하량이 절대값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3을 더하면 되고 마이너스 2면 2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그 전하량 있는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음이온의 수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걔의 전하량을 표시할 때. 이거 일단 내가 책이 없으니까 너희들 같이 보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 끝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에 여기에 9에 마이너스 됐다. 요거는 이온이 있다. 그러면 양성자 수는 9 빼기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지. 요거면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10.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 10개. 이렇게 되고 9 플러스 음이온은 더하기 됐잖아. 절대값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지. 요렇게 10. 요렇게 구해도 되고 뭐 요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런 방식을 추천은 안 해.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표현을 한 거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양이온이면 거기에 있는 전하만큼 내가 잃었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원래 있던 전자수에서 빼주면 되지. 음이온은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 원래 가지고 있던 중성일 때의 전자수에서 얻은 것만큼 더해주면 현재 전자수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고자 말로만 하면 애들이 어려워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더 어려운 사람이면 이거 보지 마. 그냥 원래 아는 대로 하세요.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라고 했고 이온이라고 했다. 이온이니까 2 플러스가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원래 거보다 전자 두 개를 잃었겠네. 얘는 그냥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수 가지고 있겠네. 그러면 Y, X에서 중성자 수 나와 있지. 그러면 X, Y, Z에 이온의 양성자의 수를 각각 X, Y, Z를 A, B, C라고 하자. 아니면 뭐 소문자 X, 소문자 Y, 소문자 Z로 해도 되고 자기 잡고 싶은 대로 미수는 잡으면 됩니다. 그냥 내는 A, B, C로 각각 X, Y, Z의 양성자의 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자의 수는 곧 뭐의 수하고 같은데? 전자수하고 같지. 뭐일 경우? 중성일 경우지. 근데 얘는 중성이 아니지. 중성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에 전자수는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빼줘야 되겠지. 플러스 2니까 원래보다 전자 두 개를 잃었을 테니까. 그러면 X의 이 값은, X의 1값은 2.2가 나오지. 이때 전자수는 양성자의 수니까 A로 대신할 수 있지. 전자수는. 질량수는 중성자의 수가 10이라 나와 있지.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를 합한 거니까 양성자의 수를 A. 아까 전자수하고 양성자 수는 원자니까 중성이니까 같잖아. A 플러스 12로 한 것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2가 나와야 될 거야.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전자수를 양성자의 수하고 같으니까 B분의 여기에 중성자의 수는 6이지. Y는 6이니까 6 플러스 B로 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2.2. X하고 똑같이 2.2를 나와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A는 10, B는 5가 나올 거야. 계산은 알아서 해. 근데 조심해. Z는 전자수가 현재 2값 플러스니까 원래 가진 수보다 두 개를 잃은 상태지.
그러니까 원래 가지는 수를 양성자 수니까 C만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C에서 마이너스 2만큼을 해야지 현재 전자수야. 하지만 양성자의 수는 변함없이 C지. 양성자의 수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C와 중성자 얼마? 여기에 쭉 내려오면 중성자 요거는 12지. 옆으로 가면 2.4에서 옆으로 가면 요게 중성자의 수지. 12 플러스 C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 되는 질량수 값이겠지. 그래서 C-2분의 12 플러스 C로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요렇게 돼야 될 거 말이야. 그래서 이게 2.4가 된단 말이야. 그럼 C는 얼마가 된다? 12가 될 거야. 그러면 자 X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0개, 얘는 양성자가 5개, 얘는 양성자가 12개라고 했지. 그러니까 10, 5, 12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10이면 네온일 것이고 5면 궁소 원자번호 5번, 12번이니까 마그네슘. 근데 이 값 플러스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가야 되는 얘들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10 플러스 여기에 10이니까 X는 22. 그 다음 Y는 10 플러스 6이니까 11. 그 다음에 Z는 아까 전에 12였지. 12에서 12를 더해야 되니까 2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질량수까지 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지워서. 그러면 Z 이값 플러스의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니까 양성자 12라고 했고 Z. 질량수는 12 플러스 10이니까 아까 24라 했고 약분하면 2 맞네. 질량수는 X는 아까 22, Y는 11이었지. 그러면 2배 맞네. 전자수는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Z는 양성자의 수가 12개지. 12번 원자번호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근데 2개를 잃었으니까 현재 몇 개 가지고 있다는 10개. Y는 원자번호 5번인 5개. 그럼 몇 배 차이? 2배. 그러니까 답은 몇 분이 돼야 된다? 기억, 니은, 뒷거 다 맞으니까 5번이 돼야 됩니다. 별 어려운 거 알지? 쉬운 문제야. 그냥 알고 있는 거 계속 쓰면 되는데 일단 요 개념이 계속 쓰이지. 이거 지금 앞에 거나 지금이나 지금 다 비슷비슷하지? 기본 이용하는 원리는 이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요 X에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건 내가 X에 따지면 여기 수는 여기 오는 거고 여기 수는 여기 오는 값이었지. 그 다음에 이온인 경우에는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걸 가지고 요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재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요거 판단하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해서 7번 끝내겠습니다. 8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번, 9번, 10번 2시간으로 나눠야 되나? 1시간만 나눠야 되나? 2시간으로 갈까? 몰라? 일단 해보자. 자, 이것도 저번 2점짜리 풀었을 때 마지막 문제하고 조금 비슷하지. 여기에 이용하는 걸 존재비하는 거. 경우의 수 찾는 거, 확률. 그러면 봅시다. 자, 이 문제도 확률 수학적인 부분하고 약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F2하고 BR2에 대한 분자량에 따른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나타냈어. 근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F2라는 분자량이 있는데 존재 비율이 1이야. 100%란 말이야, 이거는. 100%인데 그게 38짜리야. 그러면 F2라는 것은 F와 F가 만나가지고 요거 질량수 합한 것이 분자량이잖아. 그러면 같은 놈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노? 19짜리 두 놈이 만나가지고 F2를 형성한 게 100%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요 한 놈이 19고 한 놈이 예를 들어 18이라고 하면 지가 지금 만나는 38짜리, 지가 지금 만나는 36짜리, 얘가 얘 만나거나 얘가 얘 만나가지고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만 분자량의 종류는 38, 36, 37짜리 이 둘이 만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동위원소가 두 개면 존재할 수 있는 분자량의 값이 세 종류가 되고 한 종류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분자량이 원자량이 다른 놈이 동위원소가 세 개다. 예를 들어서 A값, B값, C값 세 개다.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지가 지금 만나는 거, 지가 지금 만나는 거, 지가 지금 만나는 경우 일단 세 가지에 얘가 얘 만나고 얘가 얘 만나면 또 두 가지에 얘가 얘 만나고 얘가 얘 만나는 같지에 그럼 또 한 가지니까 몇 가지가 나오노? 6가지가 나와버리지. 그럼 얘가 얘 만나거나 얘가 얘 만나는 건 내가 똑같은 거 앞에 중복되니까 값은 같을 거잖아. 그래서 분자량의 종류가 6가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즉 동위원소가 없는 한 가지면 분자량 종류도 한 가지, 두 가지면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면 몇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6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6종류 나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하니까 문제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어. 근데 2개짜리 요거는 단골 문제지, 단골.
오히려 한 개짜리 나온 게 특이한 거지. 두 개짜리 나오는 거는 요거지. 요거 단골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야, 작은 거 사이즈가 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플로린이 19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한 개짜리 100% 돼 있다라고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BR2를 보면 BR2는 존재 비율이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짜리라는 말은 얘가 얼만데? 50%, 4분의 1짜리라는 것은 25%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25%짜리 두 개, 50%짜리가 지금 한 개가 나와 있지. 종류가 몇 종류가 나와 있는데? 세 종류. 그러면 종류는 몇 개란 말이야? 두 개라는 거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근데 이거 찾는 방법은,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놈은 내 자신이 내 만날 확률은 있잖아. 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잠깐만, 전화가 왔어. 대기. 어떻게 정지해? 갑자기 연락 와서 또 갔다 왔어. 흐름이 끊겼어.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아, 이놈의 머리. 그래서 그냥 이어가 볼게. 나중에 편집할 때 혹시나 안 맞으면 아, 저 인간이 어디 갔다 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BR2의 분자량은 50%, 25% 적혀 있는 거 봐서 이걸로 했겠지. 자, 보면 세 종류가 나오잖아. 세 종류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보구나.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을 만날, 저기 없네. 종치고 있고. 내가 있으면 내하고 다른 동위원소가 있지.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 자신하고 만날 확률이 있지. 내하고 똑같은 질량수 가진 놈하고 만날 수도 있고, 내하고 다른 놈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봐. 158이 있으면, 만약에 BR2가 지 자신과 만나면 이거 값 절반이 얼만데? 79지. 79가 존재하겠지. 그러면 158이지. 요 절반이 얼만데? 80짜리가 존재하겠지. 얘 절반이 얼만데? 81짜리 질량수를 가진 동위원소가 존재하겠지. 만약에 이 세 개가 다 존재한다면 얘가 얘 만나는 값인 158 존재할 거고, 얘가 얘 만나는 160 존재할 거고, 얘가 얘 만나는 162가 존재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말고 남이 있으면 남하고도 만나야 되겠지. 이 둘이가 만나면 얼마 되는데? 159가 존재해야 될까? 이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한다면. 분명히 요거 자신 만나는 거는 존재했으니까, 그러면 이 둘이가 만나는 것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159가 있는데 159가 있나? 없지.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군가는 아닐 가능성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얘 만나게 되면 160이 나오지. 요 160은 얘 둘이가 만나면 설명되네. 얘와 얘 만나니까 160이, 되네. 그러면 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 즉, 얘 160은 이 80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와 얘 79와 81이 만남으로써 나오는 160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개 중에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다노? 요 세 종류가 나오면 두 개의 경우일수가 나온다 했지. 동위원소가 없는 한 개면 무조건 한 개지만 동위원소가 두 개 나오면 종류는 세 종류, 동위원소가 세 종류가 나오면 종류는 6개의 분자량 종류를 가질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종류가 분자량이 세 종류니까 동위원소는 두 개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둘이가 79하고 81짜리가 만나서 160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80짜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말로만 하면서 너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니까 계속 표시를 해주려니까 지저분해져. 계속 표시를 하면서 하니까. 즉 얘는 79짜리가 있고 얘는 BR2에 81짜리가 있는데 이 둘이가 만나서 160짜리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그 말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9짜리하고 그 다음에 81짜리가 있지. 그럼 경우의 수 따지는 거야. 이렇게 표를. 79짜리하고 81짜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79, 81, 79, 81 이렇게 적어놨지. 그럼 만날 확률이 얘와 얘 만나고 얘와 얘 만나고 얘와 얘 만나고 얘와 얘 만날 때 이 둘이는 같은 값이지. 그 둘이의 값이 얼만데 여기에 2분의 1이 나왔지.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만데 여기에 두 개 값이 나오는 게 4분의 1 나왔지. 이게 4분의 1 나왔다는 말은 2분의 1, 2분의 1이었다는 존재비였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만나면 4분의 1. 요거 만나면 4분의 1. 그러니까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만나면 4분의 1.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됐어요? 됐나? 이 160은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전체 절반이라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각각 만나는 놈이 2분의 1 되니까 지가 지 만나는 거잖아. 지가 지 만나는 것이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얼마였단 말이야? 2분의 1이 존재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가 지 만나고 됐습니까? 같은 놈 두 번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물어봤지. 플로린은 자연계에서 한 가지지. 틀렸지. 한 가지 동위원소 존재하고 비알의 평균 원자량은 평균은 지금 요거 비율이 2분의 1, 4분의 1 나왔다는 말은 50%씩 존재해야 되지. 그러니까 79짜리 50%하고 81짜리 50%하고 딱 반이니까 절반이 얼마? 80이 돼야 되겠지. 자, 디컷은 올려가지고 할게. 이게 올라가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나? 올라갔네. 뻘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자, D컷 가겠습니다. D컷은 자연계의 분자량이 99인 BRF에 존재하느냐에 물어봤지. 근데 플로린 같은 경우는 19짜리만 존재하지.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79하고 81이 존재하지. 그러면 98과 100은 존재할 수 있지만 99는 존재할 수가 없지. 99가 존재하려면 여기 아까 전에 160에 나왔던 80짜리가 존재해야 될 거야. 그러면 99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근데 80짜리 존재 안 하는 거였지.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지. 답은 1번 하나만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존재 비율 요거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이렇게 2분의 1짜리 하나 나오고 4분의 1짜리 이렇게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딱 50% 있는 경우야. 동위원소의 경우가 50%, 즉 2분의 1, 2분의 1씩. 아우 지저분해. 요거 그냥 하나 외워도 경우의 확률인데 확률 문제에서 요거 나올 때 어차피 나오는 거 매번 나오는 거 또 나오니까 요거 2분의 1, 4분의 1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4분의 1짜리 두 개 이렇게 나온다 이가.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면 딱 존재 동위원소 두 개가 50%씩 있을 때 A라는 동위원소와 B라는 동위원소, 이 같은 원소인데 동위원소 이러면 헷갈리나? A로 갈게. A인데 여기에 질량수가 얘는 뭐 A고 얘는 질량수가 B다. 같은 A지만 그냥 이렇게 할까? 질량수가 다른 이런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50% 있으면 요거 확률이 2분의 1이지. 요 전체 2분의 1이지.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인 100%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있을 때 지가 지 만나는 경우 4분의 1. 얘가 지가 지 만나는 경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또 4분의 1. 얘가 얘 만나는 경우 2분의 1. 얘가 얘 만나는 경우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요 2분의 1. 요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되지.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됐나? 그래서 4분의 1짜리 두 개, 2분의 1짜리 이렇게 나오면 존재 비율이 몇 프로다? 50%다. 알아두면 그냥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요거 반반씩 있었네? 2분의 1 있네? 요런 값이 바로 톡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요거 이미 기출문제로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바로 말을 해버리잖아. 문제 풀 때.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근데 이미 2분의 1이라고 전제 조건에서 쭉 푸니까 금방 들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요가 2분의 1인데 이래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는 수치값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툭툭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것들은 쉽게 돼. 많이 주는 내가. 8번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눈에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9번 가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까 앞에서 알아야 되는 거 있지? 요런 것들. 앞에서 알아야 되는 중성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같고, 그 다음에 질량수에다가 양성자의 수 빼면 뭐 나온다? 중성자의 수. 그 이론 그냥 있는 거 넣고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속도전이야, 이것도. 자,
여기에서 보면 원자라고 했다. 원자라는 말에서 이미 힌트 나왔지.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한 개니까 전자수 몇 개? 한 개. 얘는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수 몇 개? 두 개라는 거 알려주고. 이온은 이제 그 전자수가 달라진 경우지. 전자수가 달라진 경우니까 여기에 B라고 양성자 수를 줬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1이 돼 있지. 플러스 1은 그냥 플러스 표시 안 돼 있지. 이런 생략이지. 그런 말은 한 개 전자 잃었잖아. 그럼 한 개 전자 잃었으니까 원래 가지는 B 수보다 한 개 적을 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는 B-1개가 되어야 되겠지. 이거에 대해서 전자수분의 중성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요 수소 같은 경우 봐봐라. 수소는 1의 A의 요거지. 근데 요거 지금 전자수분의 중성자의 수지. 전자수는 요거 뭔데? 1이지. 요거하고 같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전자수 1이고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중성자수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지. 여기 A와 1의 차이니까 중성자수는 A 빼기 1 하면 되겠지. 그러면 A 빼기 1엔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구하면 A는 얼마가 나오는데? 2.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야. 됐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게 요 수소, 헬륨입니다. 헬륨이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2에 B에 요렇게 표시되어 있지. 그러면 얘의 전자수는 몇 개 변함없이 양성자의 수와 같으니까 두 개. 2분의 이 두 차이가 중성자니까 B 빼기 2 한 것이 이번에는 옆으로 가면 얼마? 0.5. 그래서 0.5 하니까 B는 얼마가 나오는데? 3이 나오지, 계산하면.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B가 전자수를 하면 안 된다 했지. 아까 B 빼기 얼마라 해야 되노? 요거 같은 경우는 B 빼기 1이 전자수지. 그 다음에 그 중성자수는 C하고 요 B하고의 차이지. C 빼기 B지. 요 B에다가 또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전자수지. 그냥 얘는 중성자수니까 중성자수는 질량수의 양성자수 B 빼면 되는 거지. 질량수가 C, 양성자수는 B.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그대로 가면 얼마 나와야 되는데? 2. 근데 여기에서 아까 B 구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구했나? B 구했는데 얼마 나와? 3이었지. 3 넣으면 되지. 그러면 3 빼기 1분의 요거 C 빼기 3이 되겠지. 이 값이 얼마란 말이야? 2. 그러면 C는 얼마가 나와야 되노? 계산하면 7.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됐나? 그러면 A, B, C 다 찾았네. 그럼 A가 아까 2라 했고 B는 3이라 했으니까 오 맞네. 기억. C는 7이라 해야 되는데 6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X 플러스 자 요것도 올려서 어떻게 올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자 X 플러스의 전자수분의 양성자의 수의 값이 1.5라고 했지. 지금 X 플러스 다 구한 거 적어봐. B는 아까 얼마나 했노? 3이지. X라고 했을 때 요 플러스에 B는 3이었고 C는 얼마였노? 7이었지. 그러면 3, 7.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지 X 플러스 얘의 전자수는 지금 3에서 지금 전자수 한 개를 잃은 거지. 그럼 전자수는 얼마 돼야 되노? 현재 가진 놈은 두 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B 값에 마이너스 1이지. B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빼면 2 되는 거지. 그냥 바로 구해도 됩니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지. 사실상 아까 요거 B-1이었는데 B3이었는데 2하고 바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고 양성자수는 그대로 얼마? 3. 요 B만큼이 양성자수잖아.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1.5 나오지. 그럼 1.5 맞네. 그래서 요렇게 설명해서 1.5가 됩니다. 답은 기억 뒤끝 4번이 됩니다. 9번 쉽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치, 누가 이 조건에 요거 전자수분의 중성자수 여기에다 빨리 넣어가지고 찾아야 된다. 다만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미지수가 나오니까 A 나왔다, B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 겁먹어서 그래.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거일수록 오히려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미지수는 그냥 미지수를 숫자처럼 그냥 쓰라고 했잖아. 겁먹지 말고 그냥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자, 10번 가겠습니다. 그놈의 자소리는. 어디 갔다 오면 계속 자자한다. 또 눈치 빠른 사람들 마이크 위치가 조금 달라졌지. 센스 있는 놈들 바로 발견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때 빨리빨리 찾는 하나의 감각적인 이 테크닉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딱 봤을 때 이거 뭐 있을까? 이런 거 많이 풀어보면 이런 감각이 생겨. 많이 풀어봐야 돼. 나도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이제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2, 3등급 받는 거는 쉬워.
그 범주 안에서 대부분 나오면 그것만 제대로 풀어도 2, 3등급은 수능에서 나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화로 응용을 하거나 좀 유형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씩 매년 나오지. 그런 것들이 이제 1등급을 결정하겠지. 대신에 겐토발로 맞아가지고 또 요거 틀리고 요거 맞아가 1등급 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 받는 데는 화학은 지장이 없으니까. 보통 46점에서 7점이면 높게 나오는 거고, 1등급. 잘 나올 때는 44, 45도 1등급 나오니까.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 10번 가겠습니다. 일단 수능 끝까지 잘 준비해 주기 바라고. 10번 문제는 원자 또는 이온인 X와 Y에 대한 자료이야. 근데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 눈에 잘 안 띄다 보니까,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이게 좀 빨리 띌 거야. 근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야.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X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지. 하나는 15와 하나는 14. 그럼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질량수가 서로 달라야 될 거야. 다름. 됐나? 이상하다. 하여튼 질량수가 다름. 요 두 개는 질량수가 달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뭔데? 이온이지. 이온이면 전자수하고 원래 양성자수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노? 양성자수하고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관계에서 일단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 질량수, 즉 중성자수가 달라야 되지. 동위원소니까 요거는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말하고 같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두 개에서는 중성자 달라야 되고, 요 안에서는 뭐가 달라야 되는데? 그래. 뭐가 다른데? 전자수 이온이잖아. 요 안에서는 전자수 다른 거 찾으면 되고, 요 두 관계에서는 중성자수 다른 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Y는 중성원자로 주어졌지. 중성원자니까 얘에서는 또 전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어떻게 되냐? 같아야 되지. 그럼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라. 힌트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겠지. 근데 많이 풀면 요거 차이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먼저 요 두 개의 값이 어떻노? 같지? 니은의 값이 AA로 같아. 그 말은 뭐한데? 아까 말했잖아. 요 두 관계에서는 뭐는 같으면 안 되는데? 일단 양성자 수는 같아야 되지. 양성자 수는 같아야 되는데 이 두 관계에서 중성자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되노? 중성자 수 달라야 되지. 그 다음에 양성자 수, 아까 전에 얘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가 다르다 했지.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도 어떻게 되겠노? 전자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노?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지. 맞잖아. 여기에서 아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하고 다르다 했잖아. 근데 이 둘이는 양성자 수가 같잖아. 양성자 수가 이거하고 이거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전자수는 얘하고 어떻게 되노? 여기도 전자수가 달라야 되겠지. 얘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같고, 얘는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다르니까 여기 전자수하고 여기 전자수는 서로 어떻게 되노? 달라야 되겠지. 됐나? 왜? 이온이니까. 야, 떨어질라. 지저분해.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 봐봐. 요 두 관계에서 일단 양성자수 같아야 돼. 양성자 같다. 그 다음에 전자수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중성자수 달라야 돼. 근데 기억, 니은, 뒷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인데 이 두 개가 같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데? 양성자 수밖에 안 되지. 이 사간노. 양성자 수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뭐가 돼야 되노, 이제? 중성자 아니면 전자가 돼야 되겠지. 이거 이해가나?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애들 어려워하는 거 혹시 말이 너무 빠르나? 요 두 관계가 동위원소잖아. 동위원소라는 말은 일단 X15짜리하고 X14짜리하고 얘는 이온이고 얘는 중성이야. 얘는 이온이야. 그러면 얘들의 양성자 수는 동위원소니까 밑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둘이가 어떻는데? 같다 되겠지.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밑에 있는 중성자 수하고 어떻게 돼야 되노? 달라야 되겠지.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수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수 중에서 얘와 얘가 둘이
다르지. 왜? 이온이니까. 여기 이해하기 편하겠다. 칸을 한번 딱 찔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가 이온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 둘이가 같지. 근데 여기에서는 중성이지. 아무것도 없는. 중성이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놈? 같지.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하고 같아. 근데 얘하고 얘는 달라. 그럼 이 둘이는 어떻게 되노?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같을 수 있는 거는 이 동위원소 두 개에서 같을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은 게 동위원소인데 왜? 중성이니까 얘는 이온으로 주는 바람에 양성자수만 같고 중성자도 다르고 전자수도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 이해가나?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네. 보기 좋게 설명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게 왜 적은 건 됐어?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누구밖에 될 수 없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양성자 수밖에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는 뭐라냐면 중성자 아니면 전자일 거야. 누가 중성자인지 누가 전자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Y에서 X-에서 우리 요 한 개 더 있었지. X-에서 뭐는 같으면 안 되는데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같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또 AA로 같은 값이지. 이 세 개가. 요거 같고 요거 같지. 그러면 얘가 양성자라 했으니까 얘는 전자는 절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으니까. 그럼 뭐밖에 될 수 없는데 중성자밖에 얘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중성자 값이야. 그럼 얘 양성자 값이고 얘 중성자고 그럼 남은 게 뭔데? 전자인 기억이 돼야 되겠지. 기억은 전자가 돼야 되겠지. 그 말을 그래서 요렇게 쭉 해가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내가 정리를 해가 읽어보라고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B는 전자인데 Y 같은 경우는 중성이니까 여기가 B면 얘도 뭐가 나와야 되노? B가 나와야 되겠지. 이 두 개는 같으니까 전자수가 B면 양성자도 B 나와야 되지. 중성자는 B 플러스 1이구나. 한 개 많은 거구나 알 수가 있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여기서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잖아.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이들 관계에 대한 그거 수치가 같을 수 있느냐 다를 수 있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지. 그래서 니언은 요거지. 양성자수라 해야 되는데 전자라 했으니까 틀렸고 B 같은 경우에 요거지. A 같은 경우에 요건데 찾아야 되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수지. B는 전자수니까 요거 아직 없나? 여기에 보자. 다 구해야 되겠네. 질량수를 구해야 되겠네. 요거 봐봐. 요거 B가 전자수고 요것도 B가 양성자수고 중성자수가 B 플러스 1이지. 그러면 B하고 B 플러스 1 두 개 더한 것이 뭔데? 질량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질량수니까. 근데 질량수의 합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23이라 되어 있지. 이 23이 되려면 B에다가 B 플러스 1한 거겠네? 그러면 B는 얼마일 경우만 가능하노? 11일 경우만 가능하네. 2B 플러스 1은 23이니까 2B는 22. 그러니까 B는 11. 됐네? 그 다음 A 구해보자. A도 똑같이 구하는 방법은 A는 여기가 A고 여기도 A니까 그 합한 게 14가 돼야 되지. 2A는 얼마인데? 14지. 그러면 A는 얼마? 7. 그러니까 10이라고 7하고 더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10이라고 여기 7 플러스 4하고 더하면 얼마? 11 맞네? 두 개 같네? 그러면 니은 맞네?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해가 B가 11이고 A가 7이니까 B는 A 플러스 4 맞네. 그 다음에 Y 플러스에서 기억의 수는 10이다 했지. 자, 기억은 뭔데? 전자수지. 동시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Y의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해야 되노? 얻어야 되지. 지금 얘 B의 양성자 수, 이 값이 얼마였노? 11이었지. 11. 11짜리 Y에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전자수 11개인데, 플러스니까 한 개 잃었으니까, 요 기억의 전자수는, 기억의 전자수지요, 기억의 전자수는 10이 돼야 되겠지. 11에서 한 개 잃은 거니까, 1 빼니까 1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맞지.
그러면 니은 D끝만 맞네. 니은 D끝이니까 답 얼마?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었는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지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고 지금 쓰이는 이론은 원소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값하고 동위원소의 개념하고 뭐 이온의 개념하고 그런 거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요거 찾는 거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지. 전체적인 틀이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공부 조금 해놓으시면 쉽게 점수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번을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추가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이걸 중간에 넣는 게 낫겠어. 설명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봐봐. 요 X, 여기 X는 동위원소고 Y는 서로 다른 원소지. 근데 이 X는 서로 동위원소인 동시에 한 개는 원자고 한 개는 이온이지.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지.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봐봐. 요걸 뒤쪽에 한 번 더 있을 건데 깨끗하게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뒤에 한 번 더 들어봐. 이해하는 사람 위해서. 여기 15짜리가 있어. 요 X는 14짜리가 있어. 그러면 동위원소지. 동위원소면 여기에 양성자 수하고 좀 떨어지라. 쫙 선을 꺼서 여기에 양성자 수하고 어떻는데 같지? 이게 동위원소의 특징이지. 양성자의 수는 같고 중성자의 수는 다른 거. 그러면 여기 당연히 중성자 수하고 여기에 있는 중성자 수하고 그러니까 15짜리 X와 14짜리 XSG의 이 중성자 수는 어떤데? 다르겠지. 됐나? 근데 자, 요게 포인트야. 이 X는 중성이야. 중성이면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어떻게 돼야 되노? 같지. 요 두 개가 같지. 근데 여기에서는 자, 빨간색으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말이 이온이라는 말이지. 이온일 경우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다르지. 양성자 수보다 마이너스니까 한 개 얻었으니까 더 많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수는 얘하고 어떻게 되겠노? 다르겠지. 그러면 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또 같지만 얘하고 얘가 다르니까 요 두 개가 다르면 당연히 이 둘이 또 어떻게 돼야 되노? 달라야 되겠지. 즉 여기에 전자수하고 여기에 전자수 다르고 여기에 중성자와 여기에 중성자가 다른 대신에 누구는 같은데 양성자의 수는 같지.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 니은, D끝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여기 AA 같고 또 여기 AA 같지. 여기 나중에 문제에서 활용될 겁니다. 일단 지우고 AA가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데 양성자인 경우밖에 없지. 왜? 전자의 수 달라야 되고 중성자의 수 달라야 되니까 양성자만 갖고 전자, 중성자 수 달라야 되니까 요 두 개는 하나는 양성자가 될 것이고 하나는 중성자가 될 것이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 놈과 요 놈은 양성자 아니면 전자가 될 거야. 중성자 아니면 전자가 될 거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성자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양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와 여기는 중성자 아니면 전자가 돼야 되는데 요 X-의 관계에서 얘가 양성자라고 판명되었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둘이가 달라야 되고 됐지. 양성자와 전자는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에 얘가 양성자니까 얘가 중성자라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왜 둘이는 같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전자라고 하면 둘이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여기에 최소한 A는 올 수는 없단 말이야. 전자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그래서 A가 올 수가 없으니까 A라고 왔으니까 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중성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D것이 중성자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뭐가 돼야 되는데 전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계속 이어갈 거야. 중간에 편집해가지고 내가 넣어줄게. 이 자료를. 설명 다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넣어줄게. 막 처음에 앞에 거 들으면 저 인간 뭔 소리 하노? 막 말로만 들으니까 헷갈릴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추가 영상 찍어봤습니다. 수업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피규로 해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말로 하려니까 영상에서 손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엉뚱한 소리 한다. 자, 계속 이어갈게.